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의과학적인 지식으로 무장해보는 시간, 삼심의학 심화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삼심의학, 그 심화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왜 아픈가, 그것을 샅샅이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합리적인 치법을 구하는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방송 교재 소개해드립니다. 삼심의학, 그리고 집대성 삼경주석과 고방요략이 있죠. 이번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은 신황수님과 정인숙님께서 이게 매너스 버튼, 그러니까 은 98% 하우징에 자석을 심은 것, 매너스 버튼을 구입해 주심으로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방송에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들, 네, 이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방송 교재 문의는 여기 010-2589-0904 전현우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결핵 특집입니다. 결핵 특집 여러 챕터로 나누었는데요. 바로 본론 들어가죠. 챕터 1, 결핵도 면역질환이다. 결핵도 면역질환이다. 네, 얼마 전에 활동성 결핵 환자가 환자복을 입고 전철을 배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결핵,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직도 결핵이 있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핵을 잊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정 전염병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유발시키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질병이에요. 사망률도 높고 발병률도 상당히 높아요. 결핵,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게 될 내용들이 이 그림으로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질환, 결핵, 삼심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는가 같이 토론해 보십시다. 먼저 이 도표를 좀 봐주세요. 네, 지도.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를 표현한 거예요. 2010년 현재 0에서 24명, 10만 명당, 그리고 25명에서 49명, 50명에서 99명, 100명에서 299명, 그리고 300명 이상, 이러한 도표가 표현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 2010년 현재 한국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보십시다. 한국. 네, 여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 이쪽에 결핵 수치하고요. 컬러가 북한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100명에서 299명,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은 차이나와 같아요. 인구 10만 명당 50명에서 99명 사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결핵 환자가 상당히 많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청정국가, 결핵 청정국가. 0명에서 24명 미만에 속하는 결핵 청정국가이고, 이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는 결핵 환자 수치로 볼 때 후진국에 해당됩니다. 부끄럽게도 50명에서 99명 사이, 10만 명당. 자, 2016년 현재 OECD 국가에서 아이슬란드보다 36.6배나 높은 결핵 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제1위라는 영예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217개 나라 중에서 결핵 환자 수 78위. 그러니까 아직도 결핵이 있어 하시는 분들, 심각한 병이에요. 아주 심각한 병. 자, 이 병은요, 법정 전염병 중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병이거든요.
법정 전염병 제3군에 속해요. 여기에 결핵. 그 외의 병들은 그렇게 많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핵이 10만 명당 80명 수준 정도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에서 빌려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결핵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우리나라 결핵 환자 및 신환자 현황 2011년에서 2017년까지의 통계인데요. 결핵 신환자, 해마다 새로 발생하는 결핵 환자 수가 2011년 39,557명, 12년 39,545명, 13년 36,089명, 2014년 34,869명,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2015년 32,181명, 16년 38,922명, 그리고 17년 작년 현재 28,161명.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결핵 환자는 36,044명, 10만 명당 70.4명으로서 전년 대비, 즉 전년에는 39,245명, 10만 명당 76.8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97.8% 수준으로, 이 수치 잘 봐야 돼요. 91.8% 감소되었다가 아니라 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엄청 떨어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9% 감소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 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전체 결핵 신환자 현황. 자, 이 재밌는 수치예요. 여기에 동의약으로 혹은 사암침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어요.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여기 성별에 따른 전체 결핵 신규 환자 수 2017년 현재 70대에서는 5,115명 이 새로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요, 발병률이. 그런데 여기 50대는 3,270명. 그런데 여기 보시면 50대 여성은 1,441명의 신규 환자가 있었고요. 70대에는 5,115명의 환자 수, 전체적인 환자 수, 신규 환자 수에 남자 2,775명, 여자 2,340명. 간격이 좀 줄었죠? 다시 살필 거예요, 이거. 네. 80대 이상에서는 역전했어요. 역전. 남자가 여자보다 감소했고 여성이 더 증가했어요. 재미있는 통계. 그런데 이 통계에 치료법이, 치료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치료 키워드. 네, 그러면 이번에는 2016년 현재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결핵 사망자 현황 2016년 현재 전체적으로 2,186명이 사망했는데요. 남성은 1,349명, 여성은 837명이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여기를 좀 봐주실래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수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30대 남성 16명, 여성 6명, 40대 남성 73명, 여성 18명, 50대 155명의 남성 환자, 여성은 27명, 60대 180명의 남성 환자가 사망한 데 비해서 여성 환자는 37명. 그런데 70대에서부터 80대에 가서는 수치가 바뀌죠? 보실래요? 남성 364명, 여성 182명. 그러니까 여성 환자도 이제 사망자가 나이가 늘어날수록. 그런데 80대 이상에서는 역전됐어요. 역전. 전체적으로 1120명의 결핵 환자 사망률 중에 남성 558명, 여성이 562명이야. 역전됐어. 80대에 가서. 여기에 키워드가 들어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키워드? 치료 원칙 또는 폐결핵을 이해하는데, 결핵이라는 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치예요. 도움이 되는 수치. 그러면 결핵이라는 병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결핵은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결핵균이 포함된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이를 주위 사람들이 들이마심으로써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지만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결핵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균에 감염되어도 면역력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여기 잘 봐주세요. 결핵균에 감염되어도 면역력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발병하지 않는다. 문제는 면역이다. 이 병도 면역이에요. 자, 우리 방송에서 왜 그토록 면역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면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주제별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 암도 면역력과 관계되어 있고 결핵도 결국은 면역이 문제예요. 면역이. 결핵 역시 면역질환이다. 결핵의 약 85%는 폐에서 발병하는 폐결핵이지만 우리 몸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위치에 따라 병명이 달라집니다. 림프절에서 발생하면 림프절 결핵, 척추에서 발생하면 척추 결핵, 장에서 발생하면 장 결핵. 이처럼 폐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결핵을 통틀어 폐외 결핵이라고 하며, 잘 봐주세요. 이러한 폐외 결핵은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객담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핵으로 확인된 의사결핵, 가성결핵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결핵균이에요. 막대기처럼 생겼다 그랬죠? 증상은 객혈, 선지피가 나와요. 선지피, 발열, 흉통, 오한, 체중 감소, 도한 또는 자한, 만성기침, 식욕부진, 피로 등등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리고 미열도 있을 수 있고요. 미열과 함께 은근한 두통이 지속되는 만성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핵을 과거의 질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핵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젊은 연령층에서 사망의 흔한 원인이며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넘는 20억의 인구가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지도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북유럽, 호주, 뉴질랜드, 네, 몇몇 나라를 빼고는 전체가 다 수치상의 문제일 뿐 결핵 환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 여기 10만 명당 50명에서 99명 사이에 OECD 국가 중에 제1위라는 영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왕래를 자주 하면 할수록 북한의 결핵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다. 아이 잘났어 정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거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아요. 누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결핵균에 의한 공기 매개 감염 질환을 이제 결핵이라고 하는데 특히 폐결핵. 네. 그런데 결핵균 감염 시 잠복기에서 발병기까지는 약 10%가 발생하는데요.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으며 폐결핵이 대다수이랍니다. 임상소견과 방사선 흉부 엑스선 검사, 소견, 결핵균 도말 검사, 배양 검사, 핵산 증폭 검사 등등의 소견을 종합해서 진단 내리고 항결핵약제 복용으로 대부분 완치 가능하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초치료 시 표준 6개월 치료. 일단 요거 먼저. 우리 방송에서는 균형 잡힌 견해를 갖자고 제가 주장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서의학으로 치료 못해. 완치 안 돼. 이거 치료받지 마. 오로지 대체요법, 삼침요법 또는 동의학요법만 고집? 그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황제내경 종합병원 내에 서의학부 있고
대체의학부 있고 가운데 동의학부가 있는 거예요. 그 병원 이름은 내경종합병원이라니까. 내경종합병원.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병원에서 병 고칠 수 있어? 그러는 사람이 어쩌다가 교통사고 났다고. 아, 실제 있는 일이야, 이거. 실제 있는 일. 아, 누가 하는 말이 나한테 그래. 서희병원은 말이야, 현대의학은 죽어도 돈 받아가. 아, 무슨 소리야. 아, 병원마다 장례식장 있잖아. 너는 죽어도 돈 내고 나가야 돼. 돈 하는 데가 서희병원이야. 그토록 극혐 증오하던 서희병원인데 어느 날 가니까, 아니 뭐 사고가 났대. 그래서 병문안 가니까 응급실에 있는데 여기 주렁주렁 링거 주사 맞고 깁스하고 누워 있어. 아, 왜? 나와야지. 누굴 보고 어디다 대고 여기 링거 꽂았어? 나 이래봬도 대체의학자야 하면서 다 걷어치우고 나와야지. 그럼 지 스스로 치료해야지. 그런데 누워 있거든. 아,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났어. 깨워보니까 병원이야. 나 이래봬도 삼심쟁이야. 어디다 대고 링거 꽂았어? 나 이래봬도 대체의학자야. 나 한의사야. 그러면서 다 걷어치우고 쩔뚝쩔뚝 부러진 다리 끌고 나올 거예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균형 잡힌 견해를 갖자. 그 중에 이거예요. 자, 결핵에 걸렸어요. 특히 폐결핵에. 그런데 초진에서 처음 생긴 병이야. 재발이 아니라 처음 생긴 신규로. 그러면 항결핵약 6개월 이상 꾸준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 확률 높아요. 아, 제 가족 중에도, 제가 어렸을 때 제 가족 중에도 중증의 결핵 환자가 있었는데, 하여간 꾸준히 이 항결핵제 복용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나 물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항결핵제 복용으로 대부분 완치 가능하다. 이것은 재발한 것이거나 또 내성 환자의 경우는 제외. 일단 신규 환자인 경우 서희치료 꾸준히 받으면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겸해서 한의치료 받으면 더욱더 빨리 회복이 되지요. 재발 염려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 치료 받으려면 서희치료는 일절 중지해야 돼. 그거 만용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이생진 시인도 말씀하셨잖아. 나는 내 말만 하고 바다는 저 말만 하는데 술은 내가 마시고 취하기는 바다가 더 취한다.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기에게 BCG를 접종하며, 이것은 괄호 열고 중증 결핵 예방 괄호 닫고, 평소 건강관리와 기침예절, 환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네, 교과서적인 권고예요. 다시 앞서 소개한 글 인용해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주목해야 될 것. 자, 임상 양상에 따라서 폐결핵과 폐외결핵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림프절, 가슴막, 그리고 골관절, 중추신경계, 복막, 위장관 등등의 결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부분의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하며 성인은 85에서 90%, 소아는 65%에서 75%가 폐결핵이다. 왜 그럴까? 이거 키워드로 삼아서 조금 살펴보십시다. 결핵균의 성장 증식에 잘 봐주세요. 결핵균이 하필이면 왜 폐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결핵균의 성장 증식에 산소가 꼭 필요하여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더 잘 자랍니다. 따라서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경우 폐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특히 산소가 풍부한 상부 폐에 다량의 세균이 존재하게 됩니다.
폐결핵이 많은 이유, 관절결핵이나 척추결핵이나 장결핵이나 위장관 결핵보다도 왜 폐결핵이 많은가? 보니까 결핵균은 산소를 좋아한다. 결핵균은 산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 다량으로 증식된다. 그래서 폐결핵이 85%에서 95% 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챕터 2. 왜 남성 결핵이 여성보다 높은가? 수치 보시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남성이 높을까? 네, 함께 살펴보십시다.